안녕하세요. 옹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파트 2에 대해서 토익 LC 파트 2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께 할 수업은 옹쌤과 함께하는 영어 왕초보 탈출 수업입니다. 구호는 You can do it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같이 외쳐보고 시작합시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네, 그러면 초보자를 위한 LC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익 파트 2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팁에 대해서 전수해 줄 계획입니다. 네, 토익 초보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LC 점수가 잘 오른다고 하는데도 LC조차 시작하기 어렵다면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토익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토익 파트 2. 토익 파트 2 같은 경우는요, 쉬운 파트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파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서가 없기 때문이죠. 주어진 근거가 없어요. 그냥 들어서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수업을 여러 번 반복 청취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듣기 훈련도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 번 반복 청취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들려드리면 중지 버튼을 누르신 다음 따라 읽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1번 의문사가 정답을 좌우한다. 그리고 2번 의문사 의문문에서 yes, no 답변은 오답이다. 3번 유사 발음 같은 단어는 오답 확률이 높다. 4번 주어가 불일치하면 오답이다. 5번 장소 대 시간 혼동주의. 6번 부서명과 단체명도 후에 답변이 될 수가 있다. 7번 how 계열의 의문문. how long, how often, how far, how large, how many, how much, how soon, how early, how late. 8번 만능 답변 시리즈. I don't know, it depends, check, ask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9번 why don't는 왜 모르냐, 왜 안 하냐가 아니라 제안이다. 그러니까 하는 게 어떠냐 라는 질문이죠. 10번 부정의문문의 낫은 무시해도 된다. 안 추로 물어보냐, 알유로 물어보냐, 답변은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문사가 정답을 좌우한다. 네, 후는 이름, 직업, 직책, 부서명을 나타낸다. 후라고 물어본다면 이름은 당연한 것인데 직책명이나 부서명이 나오면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문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입니다. Who is the man? Who is the man? 네, 또렷하게 후가 들리네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앞부분의 의문사라도 제대로 듣도록 노력합시다. 후가 들리셨죠? Who is the man? 자, 그러면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직업이나 직책, 부서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e is my supervisor. He is my supervisor. 네, he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supervisor, 이건 단어를 모르는 초보자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직장 상사란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맞는 거죠. 그러면 후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다음 when입니다. when은 시간,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When will the event start? 다 들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when이라도 제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When will the event start?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간과 관련된 It will begin at 2 p.m. 또렷이 들리지 않더라도 2pm은 제대로 들리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어허. 자, 다시 한번. It will begin at 2 p.m. 네, 이렇게 2pm이라는 단어가 들린다면 바로 when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here이죠. where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id you put the report? Where did you put the report? 네, 뒷부분이 잘 들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where은 제대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Where did you put the report? 네, where은 들리시죠? 그러면 장소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drawer. In the drawer. 네, 지금 잘 안 들릴 수도 In the 있어요. drawer. 네, 하지만 전치사 in이 나온 거는 또렷이 들었을 겁니다. 전치사 in, on, at의 경우는 on, at의 경우는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시간, 장소 전치사로 주로 쓰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in 뒤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장소라고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drawer이 서랍이란 뜻인데 이 단어 뜻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이 단어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런 기초 단어들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ow입니다. 방법과 상태를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how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인 by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죠. 물론 by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예문 같은 경우는요, get to the bookstore, get to the bookstore, get to 뒤에 장소가 나온다면 이제 how get to 장소면 그 장소에 어떻게 가느냐, 무엇을 타고 가느냐, 약간 운송수단 같은 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by 플러스 운송수단이 주로 정답이 됩니다. how 중에서도 how get to the 장소, 이 부분을 답변을 하려면 by 플러스 운송수단이다. 초보자 분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중급자 이상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will they get to the bookstore? 네, 역시나 길어가지고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how는 들리시죠? 다시 한번 들을 건데요. 다시 들을 때는 한 단어라도 더 듣도록 노력하십시오. How will they get to the bookstore? 네, get to. get to가 들린다면은 장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장소인지 몰라도 by 플러스 운송수단이 잘 나오겠죠. 어떤 장소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w will they get to the bookstore? 네, 북스토어는 서점이죠. 자, 그러면 서점에 어떻게 가느냐, 무엇을 타고 가느냐? 답변. By subway. By subway. By subway. 네, 서브웨이는 지하철이죠.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hy입니다. why는 당연히 이유죠. 보통 때문에 또는 하기 위해서 라는 답변이 잘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due to 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due to, owing to, because of, 그리고 on account of 같은 전치사, 때문에 뜻을 가진 전치사, 그리고 때문에 뜻을 가진 접속사도 있어요. because, 그리고 as, 그리고 since, 그리고 now that이 있습니다. 그리고 to 부정사도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도 하기 위해서란 뜻이기 때문에 why의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 자주 나옵니다. why 표현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was the picnic cancelled? 네, 따라 읽기를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Why was the picnic cancelled? 피크닉이랑 캔슬이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why를 가지고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Why was the picnic cancelled? 네, 왜 소풍이 취소되었냐? 그러면 이유가 나와야겠죠. due to라든지 to 부정사라든지 또는 in order to 동사 원형도 있습니다. Due to bad weather. 좀 빠르네요. Due to bad weather. Due to bad weather. 네, 하지만 due to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bad weather. 네, 나쁜 날씨. 보통 이유를 물어볼 때는 뭔가 취소된 이유, 못 간 이유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부정적인 대답이 정답이 잘 되는 편인데요. bad weather, 나쁜 날씨죠.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들으신다면 정답을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많은 예문들이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동물적인 반응으로 바로 정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을 여러 번 반복 청취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의문사 의문문의 yes, no 답변은 오답이다. 요건 좀 고전과도 같을 정도로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그리고 핵심인 팁이죠. 의문사 의문문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who, when, where, how, why, 그리고 여기 빼놓지만 which가 있습니다. 일명 WH랑 how 형태의 의문사가 나오는 의문문에서는 yes, no 답변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what's your name? 이라고 물어봤는데 yes라고 대답을 한다면 나의 이름은 yes라는 뜻이 돼버리겠죠. 물론 가능할까요? 그렇지만 좀 어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문사 의문문 WH랑 how 의문문에 대해서는 yes, no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did you sign the contract? 일단 when이 나왔는데요. 뒤에 것도 When did you sign the contract? 네, contract가 나왔네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바는 우리가 통으로 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 조각별로라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세 번째, 유사 발음 같은 단어는 오답 확률 높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단어는 다 들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when, sign, contract 이 정도라도 들어주세요. 한 번 더. When did you sign the contract? 자, 그러면 대답, 오답 대답. I contacted him yesterday. I contacted him yesterday. 물론 contract가 아닌 contact입니다. 연락, 접촉이란 뜻이죠. contract는 아까 전에 계약이란 뜻이었는데요. 분명히 다른 단어지만 유사 발음은 오답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오답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혼동어휘라서 그렇죠. 심리적으로 같은 단어나 유사 발음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게 정답인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파트 2에서는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중급자 이상도 자주 하는 실수이니까 명심했다가 실수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해요. 대표적인 유사 발음 contract랑 contact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마시는 커피, 그리고 복사할 때 쓰는 copy, 이것도 유사 발음으로 자주 나와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오답이다. 이렇게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주어가 불일치하면 오답이다. 한번 볼까요? Did you finish writing the project proposal? 너무 기네요. 긴 지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맨 앞부분을 잘 듣고, 그리고 최대한 들리는 단어라도 좀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문사 의문문인지 그리고 유사 발음 그런 것들 제낄 수가 있어요. Did you finish writing the project proposal? Did you 정도랑 proposal 정도는 들으셨겠죠? 한 번 더. Did you finish writing the project proposal? Did you finish까지. 그리고 proposal. proposal은 제안서,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답. No, she's still busy with other things. 네, 아까 전에 did you라고 했는데 she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 주어가 불일치하는 거죠. Did you, do you라고 물어본다면 I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런데 she나 he 같은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면 주어 불일치로 오답, 소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2는 맞는 대답을 고르다기보다는 오답을 소거하는 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문 같은 걸 할 때 답변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정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답은 정해지지 않다. 정답은 특별히 없다. 하지만 어색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어색한 표현을 제끼는 게, 소거하는 게 파트 2의 요령입니다. 그 다음
장소 대 시간 주의해라. where로 물어봤는데 그리고 where는 장소죠. 장소로 물어봤는데 시간에 대한 대답이 나오거나 when 시간에 대한 질문인데 장소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re do you usually store the office supplies? 좀 기네요. 역시 where는 들리시죠? 다시 한번. Where do you usually store the office supplies? office supplies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무용품입니다. Where do you usually store the office supplies? where do you 그리고 usually 그리고 office supply까지 들었네요. 근데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전치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I ordered them yesterday. 대놓고 yesterday가 나왔어요. 그럼 where에 대한 대답은 아닌 거죠. 장소를 물어봤는데 시간으로 대답했으니 오답으로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후에서 언급한 건데요. 부서명과 단체명도 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왜 강조하냐면은 부서라는 뜻을 가진 department 정도는 외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division 그것도 부서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who is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advertising department 광고부서란 뜻이죠. 광고부서도 부서명이니까 who로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냐? 사람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ho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는 것은 지금 어차피 지문들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보고 하는 것이지만 듣기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Who is in charge of the marketing campaign? who가 또렷이 들리죠. Who is in charge of the marketing campaign? in charge of가 있어요. 이게 책임이 있는, 담당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트 5, 파트 7에서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마케팅 캠페인을 담당할 거냐, 책임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답으로는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The advertising department. 이렇게 The advertising department. 디파트먼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I think James's team is. I think James's team is. 무슨 팀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서명과 단체명도 후에 답변이 될 수 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how 계열의 의문문입니다. 네, 19가지를 정리해놨죠. 하나씩 눈으로,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How long? 네, 그래도 미국 친구의 발음이 더 좋으니까 하나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How long? How long? 그리고 How often? How often? How far? How large? How large? How many? How much? 그리고 how soon, how early, how late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how soon 같은 경우는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면 얼마나 곧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만능 답변 시리즈입니다.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no idea 이런 표현들은 회피성 답변이라고도 하는데요. Nobody know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I can't remember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 솔직히 참 비겁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일반인의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I wish I know, I wish I knew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wish가 희망한다, 바라다는 뜻이니까요. It hasn't been decided yet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It depends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자, it depends 잘 보시기 바랍니다. depend on 같은 경우는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It depends라고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표현으로는 check, 그리고 ask 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능 답변 시리즈는 초보자의 경우는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중급자 이상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거나 그런 경우 만능 답변은 어떤 경우에도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 어떤 경우는 아니죠. 정답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답률을 높이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9번 Why don't는 왜 모르냐가 아니라 왜 안 하느냐가 아니라 제한이다. 무슨 말이냐?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why don't가 why didn't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why didn't는 왜 안 하냐가 맞습니다. why는 왜 그러냐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why don't는 하는 게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why로 물어보면 이유를 묻는 거니까 의문사라서 yes, no가 안 되는데 why don't로 물어본다면 yes, no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because랑 투부정사 패턴은 why는 되지만 why don't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번입니다. 부정의문문의 낫은 무시해도 된다. 무슨 말이냐? aren't you랑 are you랑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보통 aren't you 이렇게 isn't it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요. yes, no를 반대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부정의문문은 똑같이 받아주시면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문 연습이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n't you going to the convention? Aren't you going to the convention? 안추로 들리지 않고 거의 알류로 들리시죠? 그런데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 컨벤션 센터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Yes, I will be there. 네, 그곳에 갈 거란 얘기죠. 그리고 Isn't this train to New York? 이 기차 뉴욕 갑니까? Isn't this train to New York? 이 기차 뉴욕 갑니까? No, this one leaves for Boston. 아니요, 보스턴에 갑니다. No, this one leaves for Boston. 네. 네,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물론 긴 시간 아닙니다. 하지만 방송용으로 녹화를 할 경우는 5분 또는 10분 이내로 끊어야 집중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인간의 집중력은 20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10개 포인트를 묶어서 한번 해봤어요.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마음은 급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배운 10가지 패턴만 제대로 익히시더라도 파트 2에 있어서 반틈 정도는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듣기 자체 훈련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웅생과 함께 기초 왕초보 탈출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주 영상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도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의 강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서투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의 자체는 제대로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블로그로 오시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영남대학교 1번 출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어를 참 못했어요. 아직 발음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법 그리고 독해 그리고 시험 영어 자체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처럼 영어를
못했던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에는 예전에 저처럼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 동생 같은 느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생각나서 더 열심히 가르쳐 주곤 해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찍히고 있는 지금 시점은 설날이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했던 패턴들 여러 번 반복해서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장들 중간중간에 정지 버튼을 눌러서 따라 읽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트 3, 파트 4, 꼭 다음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는 파트 3, 파트 4, 그리고 파트 2에서 어려운 표현들, 그리고 파트 5, 6, 7에 대해서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마지막으로 한번 외치고 싶네요. You can do it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